남의 일에 왜 눈물이 날까요? 무거운 다리로 왜 자리를 비워두나요? 먼저 가지 않고 왜 기다려주나요? 우리 안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안에서 사람을 배웁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진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진로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또 진학도 중요한 하나의 우리 진로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진학이 될 수도 있고 전공과 진학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많은 평생교육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한 진학도 우리 큰 진로의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진학, 대학 진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명예학교의 대학 진학 전문가이신 권순성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이게 우리 영상이 우리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예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권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네, 궁금하실 텐데. 네, 그래서 차차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전문가이시잖아요, 진짜, 그쵸? 근데 그 전문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고3 담임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제가 명예학교 근무한 지 17년 됐는데 고3 담임은 한 8년 한 것 같습니다. 8년 하고 담임 아닐 때는 부담임 선생님. 그렇죠. 부담임으로 하시면서 이제 진학 지도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진학 중에 뭐 진학을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많이 드릴 텐데 오늘은 복지대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제 복지대학을 어쨌든 진학을 많이 시키셨었잖아요. 복지대학을 포함해서 이제 뭐 대학 진학까지 해서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 복지대학은 몇 명 정도 진학 지도를 하셨었고 또 그 외에 대학들도 몇 명 정도 학생들을 대략 너무 많겠지만 대략 몇 명 정도 지도를 하셨었나요? 복지대학은 한 15명 정도 진학한 것 같고요. 아까 오기 전에 세보니까 15명 정도. 그리고 전문대 포함해서 대학교 간 친구들은 한 5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제 학교가 고등학교 한 학급에 7명 학생이거든요. 와, 7명 학생에서 지금 대학 진학한 50명. 네. 복지대학은 15명. 전문가 많네요. 네, 검증되었습니다. 대단하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한번 대학 진학 그리고 복지대학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이 영상이 이렇게 진행되려고 해요. 우리 전문가이신 권수성 선생님 이야기와 그 진학지도 하셨던 경험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복지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 친구 2명과 전화통화를 연결해가지고 그 복지대학에 갔었던 그 진학하려고 준비했던 경험 그리고 대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는 그런 영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지대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네. 진학 지도를 이제 하시면서 이 복지대학의 어떤 특징, 다른 대학과의 좀 다른 특징,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복지대학교는 원래 개교가 그 장애 학생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처음에 시작했고요. 네네. 무슨 복지대학교 홍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 그래서 네네. 처음에 학교 명칭도 한국재활복지대학교였는데 이제 비장애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재활자를 빼고 한국복지대학교로 이제 교명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 학생도 고등교육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장애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많이 다니고 있고요. 시설도 너무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특색 있는 거는 장애 학생들만 뽑는 과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인공행정과, 장애 상담 심리과, 그다음에 장애 레포츠과는 이제 비장애 학생들을 선발 안 하고 장애 학생들로만 선발을 해서 일단은 그냥 이 학교를 목표로 두는 학부모님들은 그냥 서울대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좋죠. 만족도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일단 등록금이 100만 원, 저렴하구나. 네, 100만 원대여서 다른 대학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네. 그리고 네, 전문대로 시작했는데 이제 4년제 학위도 가능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이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 지도까지도 이제 학교에서 좀 해주시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 또 좋았던 거는 과의 정원이 한 15명에서 많으면 30명.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그런데 교수님은 한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계셔요. 그러니까 학생 비율로 치면 1대 3. 와, 보통 대학교에서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 학생들만 들어오는 과에서는 뭐 스터디 그룹도 만드시는 것 같고 이게 2019년 자료에서 멈춰 있긴 한데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근데 복지대학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네, 복지대학에서 연락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복지대학의 굉장히 좋은 특징과 장점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복지대학에 가서 들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야, 복지대학이 정말 이런 학교였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는 통합교육을 목표로 200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전문대학으로서 한참 개발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는 학과 안내입니다.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총 4계열 1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과는 3년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 자율협약형, 3유형, 후진학 선도형에도 선정되는 등 기본 역량을 탄탄히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2명 이내로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최우수 대학이기도 하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사람을 배웁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배려와 포용을 배우고 체험하는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통합 고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한국복지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속기관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학생 1인당 등록금입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학기당 약 130만 원, 1년 270만 원 정도로 표준보다 월등히 낮은 등록금을 자랑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은 10% 등록금 감면 혜택이 있고요. 다음은 다양한 장학제도 현황입니다. 전교생에게 등록금의 25%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률 수도권 최상위 대학임을 자부합니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취업률이겠죠. 취업이 최고의 복지다 라는 로고 아래 학생 맞춤 취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계 글로벌 해외 취업 설명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최근 3년간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의 메카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펼쳐져 있는 학생생활관 역시 복지대학교의 자랑입니다. 해솔동, 나래동, 라온동, 누리동이라는 예쁜 이름의 기숙사에 원하는 학생은 모두 입실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체력단련실, 노래방, 탁구장, 당구장, 세미나실,
웹카페, CU 편의점 등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 도서관 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한국복지대학교 학술정보관입니다. 2016년 확장 이전한 뒤 스터디룸, 시네마룸, 멀티미디어실 등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밝고 세련되고 자유롭고 캐주얼한 느낌,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속기와 수화 통역 지원으로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점자, 텍스트 등의 대체 자료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기센터는 총 400여 점의 보조기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장애학생이라면 언제든지 보조기기를 대여하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원, 장애체험관인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무료 스쿨버스 운영 등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시설과 시스템이 많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졸업생들이나 이제 재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진학지도 하시면서 이 복지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학 전형 또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좀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대학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복지대학교는 특히 그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일 경우에는 매년 이거를 5월에 게시를 하는데 5월에 다운을 받는데 제가 이따가 선생님한테 드릴 건데 이제 뭐 자료를 네, 여기 자료 뜹니다. 여기 선생님 주신 네. 자료 여기 뒤에 이렇게 뜰 거예요. 자료가. 그 자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양평가 보고서가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 전형 그 비율도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좋은 것은 전년도에 있던 면접 평가 문항이 그대로 공개를 해요. 기출 문제, 그렇죠. 족보. 네, 네, 요거 그렇죠. 요거죠, 그렇죠, 선생님. 요거, 네, 네, 요거, 네, 족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뜨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제 복지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문이 좀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서 다른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도 적용을 했었는데 기출 한 5년치 준비해서 이제 면접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면접 뭐 자세히 준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또 그쵸, 알차야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되는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지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면접 준비가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아. 이게 지금 19년도까지는 그 학교생활기록부 30% 면접 70인데 사실은 면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그러니까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교 학생들도 이제 최저 점수라도 이제 생활기록부 점수를 주고 면접이 확실한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또 상관없이 또 뽑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사실은 중요한데 면접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 내용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물어보고 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그래서 생각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한번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외에도 한번 찾아보셔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학교 아직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고3 친구들 면접 준비를 막 해야겠지만 뭐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미리 의사소통 기술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대인 관계나 어떤 사회성 부분의 예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좀 준비가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중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 신문에 나오는 간단한 그 사회 이슈들 나오는 칼럼 정도
읽고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대학교에 있는 면접 내용들은 좀 준비를 하는데 수월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혼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요점 정리해서 뭐 선생님한테 발표도 해보고 학부모님 그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해보고 하면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도 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익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학을 고민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뭐 중학교 학생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차츰차츰 준비해 가면 어쨌든 이제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진학지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크게 뭐 보람이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순간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나요,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안 계셨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취업을 하기가 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전문 자격증을 따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하여튼 잘 공부 준비해갖고 대학도 잘 졸업을 해서 직업 재활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 따고 취직했어요? 네네. 사회복지사 그렇구나. 자격증도 따서 지금 32살인데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중이에요. 그런 친구들 연락 오면 좀 보람 느끼시겠구나. 뭐 걔도 보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진학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지면 좋을 텐데, 또 물론 이제 진학이라는 것이 꼭 그 진로의 전부는 아닙니다. 뭐 취업도 될 수 있고 생활시설이나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것도 그 진로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뭐 여러 선생님들 이제 진학 그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뭐 또 취업 전문가를 모셨는 선생님은 취업 전문가께서는 취업을 시켰을 때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평생교육 관련된 진로를 안내했을 때 그 평생교육 시설에서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하는 그 친구를 봤을 때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로의 길은 여러 가지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진학 지도를 하시는 과정에 특히 복지대학 이제 보내실 때 좀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일 좀 당황했던 적은 학생의 꿈하고 부모님의 꿈이 같지가 않은 이런 네, 맞습니다. 뭐 대학을 가고 안 가고부터도 안 맞을 때가 있었고 그렇죠. 대학을 가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과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과가 또 다르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그거 조율하는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뭐 한 번은 어느 과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 왜 여기에 들어갔냐고 진짜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해서 그럴 때가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서로 고민하는 것이니까 담임 선생님까지 해서 이렇게 고민 서로 의논하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이제 의견들을 좀 맞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큰 어려움일 것 같긴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께서는 신부님이 되라고 하시고 저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우리 한번 우리 졸업생에게 연락을 한번 해봐서 선생님이 이제 실제 진학지도 하셨던 친구들에게, 복지대학 진학한 친구들이죠, 한번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대학생활 그리고 진학 준비했던 그런 과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졸업생에게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명예학교 졸업생이고 지금 한국복지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모모 학생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명예학교의 훌륭한 졸업생 장모모 학생 반갑습니다. 권쌤 인사하시죠, 선생님. 우리 지도하시. 아이고 말해버렸다. 이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니요, 네. 네네네. 먼저 학과랑 학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공공행정학과 20학부 2학년 장땡땡 학생입니다. 네, 장땡땡이라고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장땡땡 학생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튜브에 공개되다 보니까 우리 장땡땡 학생 2학년에 지금 재학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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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그 앞부분에 복지대학교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재학생으로서 복지대학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자랑, 아무래도 공익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 등록금도 싸고 기숙사도 좀
웬만해서는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장애인들 학생들을 위해서 다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앞부분에 우리 고3 때 준비한 거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본인이 이제 또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고3 때 대학 입학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많이 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학년 때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면접 준비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교감 선생님, 국어 선생님까지 해갖고 마지막으로 면접 테스트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면접 준비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모의 면접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모시고 한 2회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매번 찍어서 본인들한테 줬어요. 그쵸. 그래서 좀 보라고. 네,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랬던 기억을 역시 저랑 같이 그런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네. 권 선생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 네. 뭔가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면 또 뭘 또 물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 학생들 준비했던 걸 3월부터 쭉 같이 이제 고3 들어와서 3월부터 봐서 고생한 걸 알거든요. 그 고생해서 대학 가니까 뭐가 좋던가요? 좋은 점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기 나쁜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어디 갔다 뭐 이렇게 뭐 마셨다 이런 거 말고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뭔가요? 야, 학생 동기들 아직 코로나라서 학생 동기들 다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동기들 친한 몇 명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장애인들끼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하는 것이 가장 제 인생 깊었죠. 굉장히 큰 사회 경험을 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가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맞아요. 가서 보니까 남아있는 학생들끼리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좀 좋아져야 네. 되는데 네, 걱정이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그 어려운 점은 또 뭐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레퍼트를 쓰는 과정이 가장 어렵겠죠. 네. 과제 뭐 이런 거 하는 걸 과제. 얘기하죠. 복지대가 생각보다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 친구가 있는 공공행정과는 그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행정 대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과제하고 여기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매번 한 학기당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명예학교 졸업생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대학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제 졸업 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연극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조금씩 이제 시키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발표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연습을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과 후에 연극반이 메어 터질 수 있겠네요. 큰일 났네요. 이 장땡땡 학생이 이 처리합니다. 네, 땡땡 학생이 이야기해가지고 연극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꼭 연극이 아니라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학생에게 말해보라고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매번 이 수업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땡땡 학생.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자료 또 선생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서 밥은 사줄 수 없지만 권쌤을 통해서 밥을 같이 먹도록 하세요. 선생님도 한번 시간 되면 같이 놀러 갈게요. 네, 환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전화할게. 네. 네, 우리 졸업생 진짜 실제 그 졸업생의 경험이나 그 생활을 들어보니까 되게 더 이 정확한 정보로 느껴지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 60% 정도였는데, 그렇죠. 예, 40%를 졸업생이 딱 채워주네요. 네. 아, 네. 그래서 복지대학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고, 또 복지대학의 좋은 점,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 이제 면접 얘기해 주셨는데 더 디테일하게 뭐 연극이나 발표 같은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또 친구 한 학생에게, 남학생에게 들어봤기 때문에 또 여학생에게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진솔한 친구. 그렇죠. 그래서 또 여학생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김땡땡 학생. 네, 지금부터 이제 김땡땡 학생이에요. 네, 선생님 인사하시죠, 우리. 반가워 김땡땡.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님께 복지대학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입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기 중인데요. 네, 네, 그래서 재학생 중에 좋은 조언을 해주실 분으로 섭외되셨습니다. 네,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시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과하고 학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장애인 상담 심리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대학교 소개랑 네. 특징들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네.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재학생으로서 복지대학 자랑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대학의 자랑이요. 네. 복지대학교는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그 중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비율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역시 환경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 얘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그 지원 서비스들이나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복지대학이 잘 갖춰졌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또 이걸 복지대학에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한번 전화하고 전학을 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좀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김땡땡 학생이 그 대학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입학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중에 어떤 점을 더 노력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선생님들이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질문에 대한 예상 답안을 미리 생각하고 그 답을 말할 때도 좀 천천히 말하거나 표정을 찡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면접,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그런 연습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저 졸업을 하고선 저희가 3월에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1학년 3월에 대학교 2학년 네. 3월에 만났을 때 되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보람됐었는데 지금 대학 네. 생활을 하면서 뭐가 좋은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점은 제가 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나마 비장애인 친구들도 만나고 저와 같은 부분을 느끼는 장애인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제 대인관계가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보다 넓어진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을 느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네, 예, 그게 맞아요. 가장 큰 재산이죠, 사실 인적 재산. 가서 같이 그런 대학생활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또 교수님들 뭐 주변에 그런 여러 자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야, 그걸 제대로 하고 있네요. 예. 다들 그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큰 공부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네. 그러면 반면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점점 제가 처음에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전공 공부에 대한 부분이랑 저의 적성이나 실력 같은 게 전공 공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런 처음에 생각했던 열정 있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잃어버렸을 거를 느낄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 근데 제가 뭐 이 진로 정보 제공하는 거여서 그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김땡땡 학생은 참 애정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 누구였죠? 신현수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면을 때 그때 굉장히 추억이 많은 그 친구들이고 그 해였어요. 그 애가 우리 김땡땡 학생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 굉장히 추억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애정이 되게 많이 가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젊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굉장히 많고 그 가야 할 길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과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인생이 하나씩 쌓아가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 열심히 하면서 즐기면 돼요. 근데 그 즐기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즐겁게 뭐든지 즐겁게 생각하고 하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명예학교 다닐 때 더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잘해가지고 복지대학까지 갔잖아요. 또 다시 즐겁게 하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어느 순간 그 계단 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우리 뭐 지금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만으로 지금 저는 네. 굉장히 이게 보람차고 든든하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졸업 후 진학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후배들 또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후배들은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그게 제일 힘든 거고 이것만 넘어가면은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이 힘들다면 그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너무 크게 힘들어하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가 더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을 견디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은 후배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을 좀 더 믿어주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땡땡 학생 너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좋은 대학생, 좋은 어른이 되어주어서 참 고맙고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상담학과를 다녀서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하네요. 오늘 좋은 그 정보가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정리하는 그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 혹시나 선생님의 좀 생각, 그 우리 장애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통해서 어떤 고등교육을
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또 장애가 좀 그 어려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또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제 우리 친구들도 비장애 학생들처럼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이제 비장애 학생들도 모두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고민을 좀 아까 이 학생 말대로 힘들겠지만 한 단계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민들을 꼭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좀 이런 복지대 오늘 복지대 얘기를 했으니까 복지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요즘 장애 학생들을 입학 선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질문지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참 다양한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장애 학생들도 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 좀 파악도 해보시고 또 준비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학을 꼭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분들 말씀은 제가 오기 전에 졸업한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좀 그려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의 꿈과 부모님의 꿈이 달라서 좀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좀 조율을 학생하고 하셔갖고 대학교 졸업해서 속된 말로 백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워낙 장애 학생들을 위한 또 진로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꼭 보시고 이렇게 뭐 복지대학이라든지 뭐 대학만 고집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기 전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진학에 대한 뭐 긴 영상을 만들면 더 좋은데 안 보시더라고요. 길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학에 대한 특히 제 복지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로 정보는 계속됩니다. 계속. 그래서 다른 대학 진학 정보, 또 취업 정보, 또 평생교육 또는 시설들 이런 곳들 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 정보들을 나눠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진학 전문가, 명예학교의 진학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수교육계 진학 전문가라고 저 혼자 생각할게요. 네, 네 권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힘 주는 그런 걸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이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